이민수의 경제 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 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관심권에 있는데 요즘 뭐 이렇게 핫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바이오가 그 전에 이제 한동안 이제 알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알테오젠이 시장을 확 주도하고 멱살 잡고 갔는데 요즘 뭐 알테오젠은 뭐 오리온하고 뭐 한다 그랬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죠? 뭐 비만 이런 쪽도 뭐 그전보다는 관심이 좀 줄어든 것 같고, 그죠? 네. 학회 이런 모멘텀도 별로 좀 없고, 네. 뭐 좀 재료는 좀 소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뭐 반도체랑 네. 2차 전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 바이오 같은 게 좀 명확하게 투자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명확한 투자 의견에 밑받침하는 근거는 우리가 평상시 보던 뉴스랑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최근에 뉴스 봤을 때 당연히 뭐 조선이나 전력설비나 뭐 방산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평가를 했던 게 한 저번 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미국에서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연준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그러면서 차익 시현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이제 한 두세 달간의 상승분의 한 절반은 반납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 종목은 그 종목마다 색깔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를 제가 매달 말씀을 드리지만 2월 달과 3월 달만큼은 아무 종목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셀리버리가 기술특례 상장했는데 그러게요. 7년 동안 성과를 못 보여줘서 상장 폐지가 됐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매매하실 때 이 유니버스를 갖추어야 되는 게 이 기업이 자금을 끌어와서 연구 개발하는 거는 시간이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소가 안 봐준다라는 거예요. 거래소에서는 이 상장 유지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 기업이 정말 뭐 기술력이 있고 막 주주총회에서 막 무릎 꿇고 하겠다라고 해도 거래소에서 안 기다려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젖을 퍼붓는 게 아니고 반드시 좀 안전한 종목을 하셔야 되고 그게 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날아오는 뉴스는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미국에서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4.6% 갔다가 공교롭게도 저는 이 한 달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방송 준비하는데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최근 딱 3거래일 밀렸습니다. 그래서 4.6% 갔다가 4.28%까지 내려오는데 3, 4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뭐 관세를 밀지 못할 것이다. FOMC 입장에서도 지금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게 막 강하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뭐 증권 전문가분들이나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렇게 뭐 물가는 약간 2점대 후반대에 있으면서 경제 지표가 다소 좀 아쉬우니까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말을 안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나 뭐 나오고 있는 뉴스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긍정적인 뉴스 하나도 없는데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5개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는 이걸 포착을 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려서 안전한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국내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를 했고 이복훈 금감원장이나 뭐 한은 총재 이야기 들어보면은 안타깝게도 뭐 물가는 잡히고 있지만 우리나라 예상 GDP가 다른 나라들에 좀 부족하니까 이럴 때 좀 경기 침체가 될 수 있으니까 유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올해 한두 번 정도 기준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저는 사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나온 뉴스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한테 영향을 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외국에서 날아온 뉴스 전혀 제약바이오한테 긍정적인 뉴스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나온 뉴스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니까 그 부분만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생물보안법 뉴스가 나왔는데 뭐 올해 안에 재추진하겠다는 뉴스 나왔는데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상황 속에서는 뭐 추진 일정이나 이런 거 안 나왔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해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의약품 원재료 생산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뉴스가 한 2주 전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뉴스는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개정 이제 첨생법이 21일부터 예. 시행이 돼가지고 정말 희귀 난치병에만 적용됐던 세포치료제가 모든 질환을 확대가 되면서
뭐 GCCL이라든가 뭐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들을 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매매를 잘하신 분은 괜찮지만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최근에 진행하면서 개파락을 좀 강하게 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런 뉴스들이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투심을 개선시켜줬지만 옥을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요 정도만 우리 구독자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의 그 환경들 이슈들 봐주셨고요. 기업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이번 주 셀트리온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죠? 네. 유한양 얘기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종목을 콕 제가 늘 제약바이오는 콕 찍어드렸지만 오늘 특히 콕 찍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닉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알테우젠, 오늘 같은 경우는 HLB, 그다음에 뭐 이제 좀 든든한 전방 기업을 갖고 있는 뭐 리가켄바이오 이 정도. 네. 그다음에 제가 뭐 탑픽으로 말씀드릴 뭐 에이벨바이오나 오스코텍이나 뭐 한올바이오파마 이 정도인데 요 종목들이 그나마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수급이 몰려 있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 7, 8개 종목을 다 말씀 못 드리니까 네. 그 중에 제가 한 4, 5개 종목 갖고 왔고 그 종목들은 최근에 일주일 이내 뉴스가 나왔는데 보통은 뉴스가 나오면 차익이 나와야 되는데 뉴스가 나왔는데 외국인과 걔네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성은 외국인과 걔네 좀 유망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스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024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실적이 더 잘 나왔고 그다음에 조단위 수주가 나오고 있고 송도 공장에서 4공장, 5공장이 완공이 될 거기 때문에 2025년에도 실적이 잘 나올 건데 여기서 삼성바이오스가 포기하지 않고 ADC까지도 사업 바운더리를 널리 피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지금도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거의 뭐 10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116만 원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금은 약간 좀 셀트리온이랑 HLB한테 수급을 좀 뺏기면서 조금 차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제약바이오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바이오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은 저는 좀 아쉽다. 저는 뭐 셀트리온을 강하게 민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강하게 미신 분을 잘 못 봤어요. 근데 셀트리온에 대해서 항상 삼성바이오스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곁다리처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의 차이는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CMO 더하기 ADC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더하기 ADC 이런 식으로 다르고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2024년 상반기보다 2024년 하반기가 실적이 더 잘 나왔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24년 상반기에 실적을 못했다가 이번에 4, 4분기에 이 램시마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이런 내용을 사전에 내부 정보를 몰랐고 셀트리온 이 뉴스 나오면서 외국인 가격이 강하게 매수한 다음에 오늘 단기적인 차익이 나왔으니까 셀트리온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유한양행은 오늘 알테오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양봉 나왔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저는 막 워낙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거니까 지금 보면은 머크사에서 만든 키트루다를 SC 제형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 키트루다 SC에 대한 매출은 2027년에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고 있는 단계죠. 근데 지금 머크사의 이제 키트루다가 1년에 295억 달러를 판매를 했으니까 하나로 하면은 42조라고 하는 거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1조 4천억이 나왔으니까 거의 40배 되는 매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램시마 SC의 매출은 이제 2027년부터 한 1조 4천억 정도 이제 4년에 걸쳐서 마일스톤을 수령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1년으로 하면은 1조 4천억을 나누기 4라면은 3,5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21조니까 21조를 3,500억으로 나누면은 퍼가 80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도 퍼가 60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35고 알테오젠이 80이면은 알테오젠이 고평가인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이 알테오젠 이 키트루다 SC 뒤에 서 있는 그 추가적인 SC들이 좀 대단하다라고 보고 저는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 못 외워 다닙니다. 근데 정말 이 알테오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다 외우시더라고요. 뭐 어떤 SC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읽었을 때는 이 키트로나 SC에 이어서 따라오는 SC 같은 경우 8개에서 1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알테오젠이 향후 지금은 1년에 가져가는 게 3,500억이지만 나중에는 뭐 20조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막 목표가 막 80만 원, 막 100만 원 부르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알테오젠을 11월 말에 한 39만 원쯤 할 때 적금 넣듯이 한 달에 한 주씩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악플 달렸습니다. 뭐 알테오젠 한 번에 뭐 몰빵해야지 뭐 적금 넣듯이 한 주씩 사냐.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을 만약에 11월 말부터 한 달에 한 주씩 사셨으면은 지금 한 5주 정도 갖고 계실 거고 그러면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면 이거는 지금 방송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께는 작은 자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억 단위로 운영하신 분들께는 어떻게 뭐 정말 작은 자금이겠지만 투자금을 몇천 단위로 운영하신 분들께는 이 알테오젠을 한 주 한 주 뭐 30 얼마 원짜리 하는 거를 한 달씩 이게 사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아마 그렇게 사셨으면 지금 평단이 한 36, 7만 원 정도 됐을 거고 한 10% 정도 네, 낮겠네요. 저도 지금 알테오젠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알테오젠을 매도 시점을 정하지 않겠다. 저는 기술적 분석해가지고 알테오젠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은 물론 뭐 60만 원, 80만 원까지 갈 때까지 보시겠지만 저는 60만 원, 80만 원의 도착 시점은 저는 2026년 말이나 2027년을 보고 있고 혹시라도 이제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신 JV 이야기 나왔는데 이 JV란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는 괜히 알테오젠이 사채 발행한다 뉴스로 나오면서 훅 밀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훅 나왔을 때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우상 기조 보여줄 때는 내두시고 만약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나오면서 뭐 하루에 뭐 6% 7% 밀렸을 때는 한 주씩 매도를 하시고 네. 나중에 또 바닥에서 다시 사시면 되시고 이대로 단기 박스권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나왔을 때는 뭐 6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이오시밀러 쪽에 얘기를 좀 했고 바이오텍도 요즘 뭐 바이오텍이 관심이 있죠, 그죠? 네. 바이오텍이 있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 바이오가 꿈만 먹고 숫자가 안 나왔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과를 내면서 마일스톤을 받고 그죠? 성과가 나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CMO, CDMO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이제 볼만한 바이오 주식 뭐가 있다고요? 네, 오늘 제가 우연히 이 관련 이제 대장급 종목이랑 낙수 효과를 얻을 종목들을 정리를 해왔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닉스랑 HLB랑 뭐 ABL 바이오랑 뭐 오스코텍을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들은 뭐 리가켄 바이오나 아니면 GI 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안 좋아서 제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종목들은 오늘 좀 외국인 같게는 단기적 차익이 나오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들에 비해서 약간 좀 우선순위가 떨어졌으니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좀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CM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닉스랑 셀트리온의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닉스 같은 경우는 인천 송도에서 CMO 사업이랑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든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바이닉스한테 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바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바이닉스의 실적 추이는 계속 연간 좀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2021년이나 2022년에는 흑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이닉스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2023년에 적자가 나오더니 굉장히 좀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2024년에도 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닉스랑 셀트리온이 긍정적인 뉴스를 동반했을 때는 바이닉스가 꼭 낙수 효과를 얻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이닉스 리포트를 검색을 해봤더니 바이닉스가 2024년에는 다소 좀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닉스랑 셀트리온이 치고 나갔을 때는 그에 따른 위탁 생산을 통해서 2025년에 매출이 반등이 기대가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차트를 보니까 이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 기술 위치가 약간 이 파동이라고 하죠.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파동에서 이 저점과 저점 이은 구간에서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HLB 같은 경우는 저는 분할 매수를 못 하신 분은 좀 넘기시고 분할 매수를 잘 하신 분들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코스닥이 정말 좀 처참했는데 유일하게 제약바이오의 외국인 가격의 쌍끌 순매수가 유일하게 들어왔고
대부분이 HLB에 들어왔고 HLB 제약, 뭐 HLB 생명과학, HLB 테라퓨틱스 모든 종목이 다 외국인과 계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HLB 뭐가 이슈가 있었어요? 여기는 뭐 신약이잖아요. 네, 이제 간암 신약의 네.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에서 만든 캄렘리 주맙 이 병용이 이제 에스모의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는 9월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벌써 유럽 종양학회가 다음 달로 다가왔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유럽 종양학회는 9월 달에 열리는데 그 9월 달에 발표할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아직 승인나지 않았지만 유망해 보이는 신약에 대해서는 약간 치료 가이드라인 이렇게 등재를 시켜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HLB가 등재가 되면서 정말 HLB 차트랑 수급도를 보면 처참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뉴스 동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 들어왔고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적당히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수하시고 이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3월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한 3월 이제 화이트데이 전후로 좀 분할 매매 이렇게 좀 일정적 관점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HLB 권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탑픽으로 소개를 드리려는 오스코텍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순서는 ABL 바이오가 먼저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ABL로 시작하는 뭐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을 한 12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ABL 301이라는 파이프라인이고 현재 사노피한테 임상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그다음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면서 2022년 연간 실적이 흑자로 전환된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이고 연간 실적이 흑자를 기록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표분께서 이 언론 플레이 했을 때 좀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ADC 중에서는 ABL 바이오 유심히 보고 있고 오늘 이 어떤 신약 개발 기업 중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은 오스코텍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덕분에 이제 전방 기업이 유한양의 덕분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작년 그렇죠. 8월에 유한양이랑 같이 손잡고 여기는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오스코텍은. 네. 그래서 렉나자도 그렇고. 작년 8월에 항암 신약이 렉나자의 FDA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FDA 승인했다는 마일스톤 수령했고 아마 판매는 2025년부터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렉나자의 판매가 이제 어떤 1조 원이 좀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2024년에만 오스코텍이 수령한 이제 기술료는 950억 정도다라고 보이고 유한양행은 한 3천억 정도. 그 다음에 이 마일스톤이 토탈의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렉나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조 정도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렉나자의 판매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일스톤은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리스크로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가계 상승 이전에 상승했다가 장기국채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 차익이 나올 때 바닥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근데 쌍바닥 구간에서 오늘 이 뉴스 동반하면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ADC 관련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오스코텍이 같은 동일한 보유기간 대비했을 때는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돼서 제 탑픽으로는 오스코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매력이 이제 또 한번 쫙 탄력이 붙으면 가는 게 이제 바이오잖아요. 네, 그리고 전보다는 이제 바이오주 물론 이제 아까 상폐되는 기업도 있고 그런 기업도 있긴 해요, 그죠? 네네. 있긴 한데 초기에는 다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왔다가 탈락하는 기업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죠. 네, 바이오 이야기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